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난 2007년에 주택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가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르신들 집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집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 60세 이상이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한 채가 아니라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 이 여러 개의 주택을 합쳤을 때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갖고 있는 주택이나 혹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주택, 그런 주택을 이용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가와 금융당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되는 내용은 조금씩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종신 방식은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 바로 종신 방식입니다. 이 종신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입니다. 정액형은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그 시점부터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매달 똑같은 연금을 받는 것이 바로 정액형이고요. 연배가 어리면 어릴수록, 연배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써야 되는 돈들이 더 많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그 시점부터 총 10년까지는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고 11년 차부터 그 이후 평생토록 조금 더 적은 연금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전후 후박형 연금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도 있는데요. 평생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간을 설정해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최대 30년까지 내가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확정 기간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가운데 연배가 낮은 분의 연령이 만약 7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원짜리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매달 97만 2천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연령대의 부부가 5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매달 162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택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실 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주택연금에는 일시인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게 됐을 때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는 일시에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시 인출금을 인출한 이후에 그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한 이후 여러분들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이면 약 1억 원 정도의 일시 인출금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상환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그 집을 담보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일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일시 인출금을 인출받아서 그 금액으로 임차 보증금을 상환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이런 걱정 한 번씩 다 해보실 겁니다. 만약에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 배우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평생토록 연금이 수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을 경우 만약에 집값보다 주택연금을 덜 받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상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비율도 달라지게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주택 가격 상승분은 주택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입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 이 주택 가격 상승분 차액이 남는다면 상속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이 보증료가 주택 가격의 1.5%를 내야 되는데 꽤 큰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봤습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주택 한 채는 남겨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시는데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톨게이트비 아끼겠다면서 2시간에 걸려서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러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오래오래 편안하게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보다도 여러분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이득이겠죠.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